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선요, 이재명의 이제 앞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운명이 11월 달에 사실상 이제 끝나는 시작이 된다.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변 구속은 과연 언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의 재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뭐 유죄인 거는 뭐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죄로 만족할 수 없죠. 이거 뭐 영창에 집어 넣어버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이제 일제 시대 때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이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 대한제국의 국민이었다. 이런 얘기하고, 아니다. 일본 국민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국적이었다. 요거 가지고 이제, 김문수, 지금 이제 장관의 쏘아올린 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조선일보의 요분의 이제 글 굉장히 많이 정리의 칼럼니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분 글이 굉장히 언제든지 굉장히 좋아요. 공부를 많이 해갖고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송재윤의 슬픈 중국, 변방의 중국 50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 교수하고 있는 분이에요. 역사 교수인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귀화했던 도산 안창호가 일본 국적자로 체포된 까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이 김문수 장관의 주장, 일제 식민지 억울하긴 하지만 어쨌든 법률상으로 보면은 일본 국적이 맞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김문수 장관의 논리가 맞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장문의 일종의 이제 칼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핵심을 여러분께 짚어드려서, 김문수 장관이 이제 마지막 이제 그랬잖아요. 결국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제 쫓아냈지 않습니까?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지구는 도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회가 연구를 해서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그 결론에 따르겠다라고까지 했어요. 예. 그러나 왜 그러면 민주당이 그 국회에서 연구를 안 하나요? 연구하면 지금 송재인 교수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와서 망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신 있게 답변한 김문수 장관의 일본 국적이 맞다. 요게 맞다는 것을 송재윤 교수가 역사적으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례를 들어서. 그래서 요 내용 굉장히 장문의 이제 글인데요. 압축해서 결론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조선일보에 또 이 글도 굉장히 또 좋아요.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왜 성공한 대통령이 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 글은요. 그래서 세 가지.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꼭 배워야 할 얘기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 교수가 쓰고 있어요. 이 송의달 교수도 연구를 많이 해갖고 쓰시는 저도 이분 칼럼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두 분 다 칼럼들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좀 길어요. 언제든지 뭐 교수다 보니까 이제 길은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두 분의 이 글을 여러분께 연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박종원, 죄송합니다.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박이 아니라 백종원 이 더본코리아가 이제 공보를 들어가는데, 본래 예측했던 공보보다도 훨씬 더 많게 책정이 됐습니다. 대박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백종원 씨의 그 글은 제가 이제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의 여기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인구 대비. 자, 그래서 더본코리아가 성장 과정을 좀 우리 이제 자영업자들, 중소업자들이 좀 배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요 분의 글을 제가 이제 종종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내에서요, 지금 어마어마한 데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거는요, 요 다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어제 조국이가 지금 어제 말이죠. 예, 지금 이 서울 대검 앞에서 또 난장판을 쳤어요. 뭐 또 집회를 한 것이죠. 참 이런 뻔뻔한 인간들이 정말 판을 치게 만든 정치 상황 참 비탄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이재명이는 언제 어떻게 구속이 될 것이냐. 전반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11월에 제일 큰 우이중 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재명의 신변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재판이 이화영의 항소심이 종결 처리가 돼서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에는 나온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요 세 개 재판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이미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그 선거법의 경우에는요. 선거법의 경우에는 신변 구속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벌금은 한 500만 원 내외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요거는요. 이재명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만 신변 구속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제일 큰 건 뭐냐?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배지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는 434억을 토해내는 요 선에서 끝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민주당한테는 아주 결정타를 주는 거죠. 왜? 재산 434억을 정부에 돌려줘야 되니까 선관위로부터 지원받은 대선 자금 434억 원.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당이 이제 피해를 입는 거예요. 당이.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냐? 위증교사인데 위증교사도 죄의 성격으로 보면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형 기준으로 최고형인 3년형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형이면 대충 절반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징역 한 1년, 2년이 떨어져야 될 텐데 김동연이가 좌파다. 그래서 요거를 징역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설령 징역형이 선고가 되더라도 구속까지는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 어차피 체포동의안이 그 국회에서 가결이 돼야만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또 선고 자체도 집행유예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게 전반적으로 지금 다수설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에 11월 15일하고 25일 날 이게 이제 금구형 이상이면 배지는 떨어지거든요. 위증교사도. 그러니까 배지를 띄는 국회의원의 주의를 상실하는 요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변까지는 큰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변에는 언제 이상이 있을 것이냐? 바로 위증교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가깝게 판결이 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이 대북 송금 사건이거든요. 왜 빨리 나가느냐? 우선요, 신진호 부장판사가 원칙주의잖아.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팩트 정리가 이미 다 끝났다. 이화영의 1심, 그리고 이화영 2심도 나오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신진호 부장판사가 뭐냐? 심리를 집중적으로 해서 신속 재판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화영, 지금 이 항소심, 요거를 잘 봐라. 별도로 하나하나 증거를 다 따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을 잘 지켜봐라. 이렇게 양쪽에 검찰과 이재명 측에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건 속전속결로 나가는 건데 지금 흐름을 보면요. 이화영 항소심도 9년 6개월에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다수설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죄질이 훨씬 이화영보다도 더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중형 선고에 따른 그 일종의 이제 비례의 법칙에 따라서 중형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고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면 이미 이제 1심에서 그러니까 이제 위중교사하고 선거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지금 대북송금이잖아요. 대북송금에서 어마어마한 중형 이거는 이제 길게는 한 1년 정도는 더 가야 되는 거니까요. 아무리 빨리 신속한 재판을 하더라도 내년 전반기는 넘어갈 것이다. 이게 이제 법정의 전망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1년 이내에 결국 그때가 되면 이재명이와 관련된 그 야권 그 정치 지형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왜? 이제 그 후보자들이 좀 많이 뛰어다니잖아요. 대선 후보군들이. 자, 그러면서 이재명의 지지 기반도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번 11월 두 개의 재판을 계기로 해서. 그러면은 체포영장도 가결될 수 있다. 따라서 그때 신변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재명의 신변 구속과 관련된 이 법조에서 나오는 얘기를 정리해 드렸고, 이번에는요, 우리 이제 일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우리 대한제국의 국민으로 국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일본 국적으로 볼 것이냐. 저도 이제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적, 국제법적 규정으로 본다면 이 모든 조약이 무효화됐기 때문에 왜? 강제에 의한 체결이잖아요. 이게 국제법상으로 이런 조약은 전부 무효예요. 그러니까 한일합방 조약 이거 전부 다 무효화된다. 이게 또 우리 한일 간의 이제 국교 정상화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현재 우리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저도 정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거는 정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당위성의 결과라는 거죠. 법률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이제 그 규정 하나만 본다면, 예, 그 하나만 본다면 한일, 그러니까 이제 국교를 정상화한 조약의 이거를 본다면 그 이전에 체결된 뭐 그 조약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일 합방 조약이 되는 것이죠. 그 조약에 따르면은 전부 다, 예, 1910년 8월 22일, 그러니까 65년도 12월 18일 날 발효된 이 한일 간의 이제 기본관계 조약이거든요. 그 2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1910년도 8월 22일 날 체결된 조약하고 협약, 또는 그 이전에 체결된 조약이나 협약, 이런 거는 전부 무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요게 다수설로 지금 되어 있어요. 예. 자, 우리 국민들도 대부분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국사학계 정부도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우리 한국 국적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일종의 희망사항이 된다. 지금 이 송재윤 교수의 글에 의하면 이거는 희망사항이다. 이건 희망사항이고, 이거야말로 이 국제법적으로 본다면 법리적 당위성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현실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희망은 현실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는데, 요 부분만큼은 다르다. 요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실은 바로 어디에서 이제 송재윤 교수는, 이게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일본 국적이 맞다. 이게 이제 김문수 장관이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일본 국적이 맞다. 이거를 갖다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예를 들고 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도 이제 상하이에 넘어가서 이제 그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23년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중국 국적을 가져요. 왜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제 우리 조선족, 조선족도 우리 이제 한국 국적들이 이제 일본에 합병된 이후로 전부 일본 국제법, 일본 국적으로 이제 갖게 됐지 않습니까? 일대 강경배는요, 조선인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본 국민으로 편입돼가지고, 일제 강점기 한반도의 조선인들, 그러니까 우리 한인 코리안이죠. 한인들은 모두 일본 국민에 편입되어서 일본 국적을 부여받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이제 발급한 이런 여건에도, 그리고 미국 정부의 입국 사정을 봐도 대번에 일본 국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분이 이제 예로 들고 있는 분의 보면은 김성락 씨 37년도인데요. 미국의 이민 사증을 보더라도 조선에서 태어났는데 출생국가는 조선, 그리고 국적은 일본인이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요. 그러면 자료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발급한 입국 사증에도 이게 이제 일본 국적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지만,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지 않고 일본 국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게 아마 보이실 것 같아요. 화면으로. 자, 요 분인데, 요걸 이제 보시면은요, 요걸 보시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조선이라고 이제 되어 있고, 조선으로 되어 있고, 출생국가는 일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예. 출생국가는 일본. 예. 자, 그래서 요거 김성락 씨의 이번을 보더라도 출생국가는 조선이고 국적은 일본인, 저페니즈라고 딱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국적은 일본인.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국적은 분명하게 일본인으로, 미국 정부가 발급한 요 자료에도 일본으로 국적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내셔널리티가 여기에 이제 그 밑에 내셔널리티에 이제 일본인으로 딱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 국제적으로 이제 일본 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중요한 이제 사례가 되는 것이다. 요거를 이제 실증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안창호 선생이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23년도에 중국은 이제 귀화해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1932년도에 상하이에서 이제 윤봉길 의사 이 폭탄 투척 사건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때 일본인한테 체포되는데, 그때 안창호 선생도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되니까 이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중국으로 귀화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이제 체포에 강하게 이제 항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한국으로 지금 안창호 선생을 압송해 옵니다. 이 압송해 오는데 불란서 이 경찰 당국에서도 굉장히 요거를 지지를 해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국은 이제 안창호 선생이 이제 서울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아무리 중국 국적을 법률상으로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본과 불란서가 중국운으로 귀화한 것을 법률적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일본 국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불란서도.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일 양국 사이에서 굉장한 논쟁이 붙었지만은 결국은 이 불란서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미국도 그리고 불란서도 일본 국적을 인정해줘 갖고 결국 일본의 강제 이 중국에서의 추방이죠. 서울의 압송을 지지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뭘 얘기할 수 있느냐? 이제 국력의 차이도 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뭐 한국이 세다 그러면 중국 국적 일본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겠지만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국제법 그러니까 조선인은 그 누구도 일본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다는 일제의 법령이 국제법적 효력을 갖고 있음을 갖다가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안창호의 서울 압송 사건이. 그래서 원천 무효설, 아까 이제 그런 그 조약에 의해서 이거를 가지고 한국이다 이렇게 강변해 본들 의미가 없다. 이게 이제 이 교수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뭐냐? 역사를 쓸 적에는 역사적인 사실을 갖고만 써야 되는 것이지 희망사항을 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 희망을 가지고 주장을 해서는 법률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안창호 선생도 마찬가지. 예, 이게 역사적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손기정 선수도 마찬가지. 예, 국적이 우리는 한국이라고 하지만 일장기를 달고 뗐다는 거죠. 왜? 아니, 국제에 대해서 자기 나라 국기를 달잖아요. 그런 게 자기 나라 국기가 누구요? 일장기라 이거예요. 그리고 일장기 자기 나라 국가가 일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적이 일본 국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의 조선 평화하고 식민지 시대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긴 하다. 예, 역사적 사실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본다면 예, 일본 그 국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 일본에서 중요한 또 이 법령이 또 하나 있는데, 야, 이것도 참 열불나는 얘기인데요. 1899년도에 제정된 일본 국적법이 있어요. 제20조에 보면은요, 자기 희망에 따라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 이거는 일본인들한테만 해당되고 우리 한국인들, 조선인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와, 참 이거 열불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이제 그 안창호 선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중국으로 귀화했지만 그걸 인정을 안 해줘. 예, 이게 일본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지금 조선 왕조의 관습법, 신민은 대대로 왕조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또 외국으로 귀화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제국 내부 대신에 훈령 제240조, 요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이렇게 외국 국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탈하는 것은 일본이 인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요런 거를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은 바로 뭐냐? 1932년 안창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이거는 객관적 실제,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제 지배가 원천무이기 때문에, 안창호의 국적은 한국이었다. 이런 주장은 이거는 법리적 당위성을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세기 중반에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존재, 역사적인 사실, 그러죠? 그리고 당위, 그러니까 역사적인 존재와 사실은 이제 일본 국적, 그리고 당위성, 법률적으로 볼 때, 이거는 이제 한국 국적, 요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는 몰락을 면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마키아벨리가 쓴 말인데요. 그래서 1930년대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역사적 사실 팩트를 객관적으로 진술한 국무위원을 갖다가 친일파로 몰고 가는 2024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명언이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을 몰아비친 이 민주당 의원들 반성하라.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워낙 길어가지고요. 저도 해석하기가 좀 바쁘네요. 예. 이 정도로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바로 지금 이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의 글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길어요. 제목이
군인 박정희를 세계적 지도자로 만든 세 가지 깊은 생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석을 아주 잘했어요.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45년 이후에 독립한 150여 신생국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 발전을 성공시킨 지도자다. 그래서 재임 기간이 18년 5개월 10일인데 61년 8월부터 80년도까지 20년 동안 한국이 이룩한 연평균 성장률이 9%가 되는데요. 인류사에서 찾기 힘든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경영술, 스테이트 크래프트, 이거는 연구 대상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최근에 말이죠, 노벨 경제학 공동수상자였던 시카고 대학 교수 제임스 로빈슨도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한국이 폭발적인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고, 반대의 길에 섰던 그 북한 체제는 거꾸로 갔으니까 쫄딱 망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송의달 교수는 요 칼럼을 쓰는데 참고한 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쓴 우리 민족의 나갈 길, 그리고 국가와 혁명과 나. 그런 책들, 그리고 또 다른 또 많은 자료를 참고를 해서 이제 내린 결론인데, 첫째로 이제 세 가지로 합쳐가 있는데, 민족과 역사에 대한 통찰. 요게 이제, 성공하게 된 민족과 역사에 대한 통찰이고, 두 번째는요, 리더십, 후세의 길이 남는 리더십이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서민과 동고동락한 솔선수범의 자세. 요 세 가지를 성공적 리더십으로 보고 있고, 이 성공적 리더십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최고의 경제 성장을 누리는 그런 국가로 성장해 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살을 좀 제가 붙여드리겠는데, 우선요, 민족과 역사에 대한 통찰, 이거 이제 깊은 성찰인데, 그야말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민족사를 갖다가 혹독하리만큼 냉정하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 반만년 역사는 퇴영과 조작과 침체의 연속사였다. 고식, 안일, 무사주의로 표현되는 수합병적인 봉건사회의 한 축도판, 세계 수도 드물 만큼 수합병적이고 추잡한 당파 상징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냉정하게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악의 창고 같은 우리의 역사는 차라리 불살라 버려야 옳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5.16 혁명의 의미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냉정하게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요, 이 5.16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고 민족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큰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한강변의 기적을 낳았다. 그래서 특히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는 총력 속도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이유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역사적인 큰 평가를 받는 두 번째 이유는 리더십이 아주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깊은 고뇌와 노력의 결정인데, 바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은 40년 2월부터 46년 12월까지 청년기 6년 동안을 갖다가 만주 군관학교, 일본 육사, 그 다음에 조선 경비 사관학교 순서로 보냈는데, 이 군대에서 단련된 리더십, 요거를 갖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안태와 민족의 번영은 지도자도의 확립여하에 지도자로서의 길을, 지도자도의 확립여하에 달려있다. 그래서 현존하는 의기를 국가하고 국대민안의 확고한 기틀을 세워야 하며, 영세 반대의 지도자를 위하여 우리가 가져온 바 없는 진정한 지도자도, 즉 지도자의 길이에요. 요거를 계승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지도자도, 요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쓰신 지도자도, 혁명 과정에 처하여, 이제, 이거가 이제 또 유명한, 또, 하나의 리더십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더십 중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리더십 것 중에서 가장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요거예요, 요거. 포용적, 그리고 대담한 리더십. 포용적이고 대담하다. 그래서 본인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최두선 전 동아일보 사장을 갖다가 초대 총리로 임명한 거, 그리고 남도구 성황대 교수 2년이 전무한데 재무장관에 기여한 거,
예, 요런 것들이 하나의 예로 들어가고, 그래서 포용하면서 예비하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요, 박정희는 빈농 출신의 엘리트들로 활기차고 행동하는 정부를 꾸린 뒤에 차관급 이하 인사는 장관들에게 일임해서 힘을 실어줬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덕목이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서민과 동고동락을 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국민, 특히 서민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가난은 본인의 스승이자 은인이다. 본인의 24시간은 이 스승, 이 은인과 관련 있는 일에서 떠나갈 수가 없다.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된 한국의 창건. 그것이 본인의 소망의 전부다. 그래서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최고 통치 목표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관직을 둘러싼 당쟁과 파당주의, 그리고 특권의식, 그리고 이에 물든 정치인들에게는 환멸과 염증을 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권의식이 없이 청렴한 일생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청렴한 일생. 그래서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난세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요 난세에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이런 거를 좀 배워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쓴 글이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의미를,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백종원의 이제 더번코리아 공모가. 본래 23,000원에서 28,000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국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 예측을 진행해 봤더니 34,000원. 나 됐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공모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것이죠. 34,000.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총 공모 금액이요. 1,020억 원인데 상장 후 시가총액은 얼마 정도로 늘어나느냐? 4배, 5배. 4,918억 원이 될 것인데, 지금 이 백종원 대표가 이 더번코리아의 지분 76.69%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 이 백종원 대표의 지분 가치가 무려 2,990억 원. 그러니까 3천억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촌 치킨이 4년 만에 증시에 입장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됐는데, 더본코리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본코리아가 정말 앞으로 대대적으로 말이죠. 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의 이 성공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관련 보도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